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 K라는 코인에 대해서 6월 22일 날 IDO가 예정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이 IDO 대비해서 비트코인 K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뜯어먹듯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만 보시면 사실상 모든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K 속에서에는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코인 가격을 방어할 요소들을 집어 넣어 놨으니까 믿고 투자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화면 보시면 네, 빨간색 네모가 나타났죠? 안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디플레이션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 먼저 밑줄 친 단락이 아니라 가장 윗단락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출시된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스테이킹 이자를 동일 토큰으로 보상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을 낳아 토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동일한 시간당 어차피 동일한 총 채굴 토큰을 제공을 하는데 왜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A라는 토큰을 A라는 페어에 예치를 시키고 A라는 토큰을 받는다 라고 친다면 그 A라는 스테이킹 시스템이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고 가격이 점차 올라간다면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 되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죠. 뭐 다른 페어, 더 좋은 페어,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스테이킹 시스템이 생긴다면 제 페어에 스테이킹을 하고 계신 뭐 다른 분들이 다른 페어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A라는 페어에서 제가 수익을 받는 그 수량 자체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떠나간다 라는 말은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토큰을 보상을 하더라도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플레이션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낳아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클레이 수업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단점이었고요. 비트코인 K는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이념을 추구하는 체인 네트워크 디플레이션에 최적화된 토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디플레이션을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비트코인 K의 목표는 K컬처 DApp 생태계를 확장하고 비트코인 K를 이곳들에서 기축 토큰으로 설정함으로써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K컬처 DApp 생태계를 확장한다라는 것들은 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 비트코인 K에서 가장 큰 메타버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클레이타워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더 세세하게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K의 소개인데요. 먼저 이렇게 위쪽에 4단락이 있는데 이 단락들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씹어 먹듯이 뜯어 먹듯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코드 유저 12,000명, 텔레그램 10,000명,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 6,700명, NFT 홀더는 약 1,000명, 그리고 파트너 브랜드는 10개 이상 있다. 네, 이런 것들 배경 지식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도요. 네, DApp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4단락 제가 씹어 먹듯이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아래쪽 네모 보시면 비트코인 K를 구성하는 두 축이 있습니다. 먼저 재단 본부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클레이타워, 그렇죠, 코리아 유스프레스가 있는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2년 내에 2개 이상의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공식 티커는 보시는 바와 같이 BTC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될 토큰으로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지불, 결제 수단, P2E 게임에선 거버넌스 토큰 및 아이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K의 내부적인 메타버스, 내부적인 소각처가 바로 이 클레이타워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클레이타워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아 최초의 수직형 랜드 NFT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지하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이 지하에는 P2E 게임이 돌아가고요. 유저들은 지하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등을 얻으러 지상으로 나와야 되고요. 지상층에 올라가면 당연히 유동인구가 생기고 많은 기업들이
그 랜드 NFT에 입점을 해서 유저들에게 물건을 판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린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듣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지불 결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입점 브랜드에서 서비스 지불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무엇을? 비트코인 K를. 그리고 P2E 게임에서 P2E 게임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아이템을 주고 받고 사고 팔고 라는 개념이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 비트코인 K를 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단락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체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클레이타워겠죠? 이미 여러 곳에 인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과 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단락 보시면 클레이타워의 대전 액션 장르 P2E 게임에 BTC-K 토큰이 활용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들에서 개인 간 제품 거래 혹은 아이템 거래에서 우리 토큰이 활용되어 생태계가 확장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단락 또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클레이타워 시스템과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자체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신 화면과 같습니다. KT 라운과 에이코닉, 슈가버블, 샌드리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다양한 분야입니다. 통신 판매업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코닉이 저게 아마 연예 기획사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식료품 브랜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한다.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단락 비트코인 K의 생태계는 비트코인의 개방성 철학을 모티브로 블록체인 생태계에 외부 제작사가 개발한 게임 또는 플랫폼 디앱의 거버넌스 합류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뜻이냐? 우리의 블록체인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확장성 있는 우수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BTC-K 네트워크에 합류시키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합류시키는 건 좋다. 그런데 퀄리티가 있는 것들을 합류시켜야 되겠죠. 프로젝트 컨디션을 검토해서 영입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의 그림은 한국의 코리아 유스프레스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리고 심사와 검토를 통해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비트코인 K랩스에 전달을 한다면 이 재단에서 승인을 하고 마이닝 넷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확장을 꾀하겠다라는 건데요. 왜 이런 확장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는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부터 보시면 비트코인 K는 기술적 혹은 자본적 문제로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하지 못한 외부 게임사에게 비트코인 K를 P2E 버전으로의 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자의 이익 창출, 토큰 홀더의 가상자산 가치 상승, 재단 토큰의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엎어지고 있는 NFT 프로젝트가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도 예로 들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지만 단순히 게임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것들, 혹은 P2E를 꿈꾸고 있지만 P2E를 개발하기에는 자금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일종의 스카우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K 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스템이나 게임 자체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P2E로 발전시키고 있지 못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우리 비트코인 K의 생태계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들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K는 이런 식으로 덩치를 키워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덩치를 키워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생태계의 거버넌스 토큰은 비트코인 K고요. 즉 생태계의 모든 부분에서 소각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K 재단에서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소각처가 다양하니까 우리 쪽에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속에서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태계 확장과 더불어서 하나 더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프로젝트의 NFT 홀더 혹은 토큰 홀더는
BTCK의 마이닝넷의 서브 접근이 허용됩니다. 요까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랫줄 읽어보시면 이후 3개월 뒤 토큰의 소각량보다 채굴량이 많은 외부 게임사 혹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마이닝넷 접근이 정지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디플레이션을 일으키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각량보다 채굴량이 많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겠죠. 이런 식으로 소각량보다 채굴량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 K의 생태계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면 점점 더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토큰 가치의 상승이 방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마이닝랩 접근이 정지된다라고 함으로써 더 이상 손해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발생을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런 말은 아마도 주기적으로 생태계에 남아있는 프로젝트들은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프로젝트들만 남기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가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려면 토큰이 소각되어야 되고요. 이 소각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느냐, 지금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마우스에서 가리키는 이쪽 보시면 투웨이 듀얼 소각 시스템을 적용하여 토큰 가격의 하락을 방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따라 한번 가보시면 토큰 전송 시 수수료 1% 자동 소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P2E 게임 내 일정량 소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2번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뒤 화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1%라는 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1%라는 비율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위쪽 표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이게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래소를 예시로 들었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제가 업비트에서 제 지갑으로 100트론을 출금을 하든 오른쪽에 있는 10,000트론을 출금을 하든 수수료는 1트론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K는 전송 트랜잭션에서 1%를 소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특정 값이 아니라 특정 비율을 소각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K를 100BTCK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1BTCK가 소각되겠지만 마찬가지로 10,000BTCK를 전송시킨다면 위쪽의 거래소 예시와 달리 100BTCK 1%에 해당하는 양이 소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정된 값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비율을 소각함으로써 많은 양의 전송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소각량을 가져가겠다, 더 많이 소각하겠다, 최대한 많이 소각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버넌스에 포함된 P2E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하고 지급되는 토큰 보상 중 일부를 소각하는 형태로 P2E 게임이 토큰 유통량을 감소시키는 채널로서 이용될 것입니다. 사실 이 멘트 자체는 굉장히 저는 단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생태계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K라는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유망한 게임들을 들고 올 건데요. 이 모든 게임에서 사용되는 거버넌스 토큰이 바로 비트코인 K고요. 당연히 생태계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은 P2E 게임이 혹은 더 많은 어떤 다른 서비스들이 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점점 더 많은 BTCK가 소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서를 쓰면 모두 다 구매를 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트코인 K가 말한 것에 대해서 토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혹은 토큰 가격이 방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생태계 확장도 아니고 이너사이드 디앱도 아닙니다. 유저 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사람 수가 많으면,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으면 외부에서 이 비트코인 K의 생태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더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재밌는 게임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유저 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참여하는 디앱과 이너사이드 디앱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저 수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다만 이 생태계 참여하는 디앱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소각량과 채굴량의 비를 보아서 채굴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마이닝 네트워크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백서에 나와 있었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토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재단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D앱들을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려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클레이타워에서 확보되었던 유저 수라든가 트위터 팔로워 수, 디스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 이런 것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아우터사이드 에코시스템과 그리고 이너사이드 에코시스템, 그리고 소각량과 채굴량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이 생태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아우터사이드 에코시스템들을 탈락시킴으로써 가격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꽉 짜여져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을 최대한 우리가 막겠다. 불장대 올라가는 것들은 너무 당연하고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토큰 가격의 하락을 우리가 최대한 한번 막아보겠다. 유저분들이 들어와서 활동만 해주시면 우리는 토큰 가격 하락 방지를 하기 위한 요러한 장치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으니 우리 쪽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어떻겠냐 라고 나와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속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 K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어떤 식으로 굴러가겠구나, 무엇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토큰 가격 하락을 방어한다라는 시스템은 기존의 디파이들과는 차이점을 두는 어떤 꽉 짜여진 시스템이 좀 느껴지는 백서였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민팅 일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원화로도 환산을 해 놨으니까요,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박스 표시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주로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K에 투자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박스를 해놨고요. 22년 6월부터 이번 달부터 프리세일 IDO가 시작하고요. 그리고 프리세일 IDO가 8월 달에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9월 달에 글로벌 대형 거래소 상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글로벌 대형 거래소가 어떤 곳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K의 텔레그램에 가셔서 혹은 디스코드에 가셔서 직접 투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투자에 앞서서는 항상 디오르, 두, 6월, 온, 리서치. 투자는 반드시 자신이 알아보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네, 지금 표시한 것과 같은 일정인데요. 1차 프리세일이 6월 22일 수요일 21시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2차와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1차와 2차와 3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먼저 1차 프리세일과 관련한 겁니다. 날짜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IDO 가격은 클레이로 결제를 합니다. 1클레이당 3.5 비트코인 K를 받으실 수 있고요. 상장 예정가의 약 1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 수량은 총 210만 개의 BTCK인데요. 총 토큰의 양이 2100만 개니까 한 10% 정도가 이 1차 프리세일 기간에 판매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상장 예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말씀 그대로 예정이라서 미정이겠지만 1.1달러 상장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업 기간이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상장하자마자 큰 시세의 변동폭을 막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홀더 이벤트도 있으니까 만 클레이 이상 구매자 전원에게 BTCK 구매량의 5%를 추가 드랍한다라고 합니다. 요것들 한번 원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이튼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314원이었고요. 클레이의 구매 수량을 1000클레이를 구매를 했을 때 1차에서는 3500 BTCK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1000클레이의 가격은 31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장을 했을 때 1.1달러 상장 예정이니까요. 1.1달러로 환산을 하고 원화로 다시 한번 환산을 하면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1차 프리세일 기간에 1000클레이튼을 구매를 하셨을 때 3500 BTCK를 갖고요. 이게 1.1달러로 상장이 된다면 총 496만원, 약 한 500만원 정도의 가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차 프리세일 혹은 3차 퍼블릭이죠. 퍼블릭 세일의 경우에는 1000클레이당 얻을 수 있는 BTCK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장을 했을 때의 가격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단지 1차 프리세일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2차와 3차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1차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단지 1클레이당 3.5 BTCK를 살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2차에는 1클레이당 3 BTCK를 살 수 있다.
그리고 3차에서는 1클레이당 2.5 BTCK를 살 수 있다. 그리고 제한 수량은 1차에서 210만 개가 풀리고요. 2차에서 약 100만 개, 3차 프리세일 기간에서도 약 100만 개 정도 풀린다 라는 점 아실 수 있고요. 모든 투자는 디오르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텔레그램 디스코드에 들어가셔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해 보시고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앞부분에 나왔던 화면과 동일한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토대로 한번 보시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6월 22일 IDO 할 때는 상장 예정가의 10%의 비율로 10%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이 비트코인 K의 IDO와 관련해서 이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클레이튼 디파이의 단점을 최대한 극복을 하고 가격 하락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나와 있는 비트코인 백서를 기준으로 소개서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